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원석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480여 명 늘면서 국내 확진자 수가 6,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수영 기자,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483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767명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와 경북 두 지역 확진자는 6,100명을 넘어섰고 전체 확진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44명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10명이 늘어서 모두 118명입니다. 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세종 지역 세 번째 확진자인데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복지부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본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대본과 세종시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청사 일부 폐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강립 1총괄 조정관이 진행하는 정례 브리핑 장소도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로 급히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대구 지역 방역관리 방안이 자세히 나왔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우선 대구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 양성률이 9에서 10%대 수준으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향후 몇 주간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오전 기준 모두 8개 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1,500여 병실을 확보해서 1,10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방안도 나왔습니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 시설 내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면서 내놓은 선제적인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방역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해선 지난 2월에 이어서 다음 주 중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조금 전 11시에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말 집회와 종교행사 자제를 특히 당부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제한 강화 조치, 취약계층 생활시설 방역,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고위험 집단의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대구의 확진 환자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 양성률도 9 내지 10%대의 수준으로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주간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하며 확진 환자 발견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경산시와 봉화군 등의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의 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이 경산시로 이동하여 경북도와 협력하여 시설격리, 환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과 동국대병원, 영주와 상주의 적십자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첫 개소를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총 8개의 시설에서 1,527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73%인 1,110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고 계십니다. 3월 7일 기준으로 총 303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여 호흡기 전용 외래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9개소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자가 확인된
분당 재생병원은 3월 2일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곳입니다. 3월 6일 입원 환자 3명, 보호자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나 모두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한 개의 병동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타 병동으로의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외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나 확실한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향후 며칠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부터 주말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시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선 대구, 경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집단 격리가 처음 나왔고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과 2차 감염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대구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동일 집단 격리가 실시됐다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 달서구의 한마음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20, 30대 미혼 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시립 임대 아파트로 5층짜리 2개 동에 1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확진자 46명이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가 결정됐는데 입주자 94명이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오늘 0시 기준 45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대구 390명, 경북은 65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133명입니다. 또 대구 경북의 사망자 수는 오늘 영천의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4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진단검사 3만 1,000여 건을 마쳤습니다. 일반 시민이 71%, 신천지 신도는 29%를 차지합니다. 신천지 신도의 확진율은 검사 초반 80% 정도에서 25%까지 떨어졌으며 일반 시민들의 확진율은 9.6%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6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00여 명은 아직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또 150명 정도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인데요. 산소호흡기 등이 설치된 중환자용 병상은 45개에 불과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90%가 대구 경북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위중 환자를 위한 추가 병실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는 연일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경산 제1실버타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또 어제까지 봉합 푸른 요양원에선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시설 전체 인원의 43%로 집단 감염 환자 수로는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앞서 경산 행복요양원에서도 어제 하루 사이 확진자가 1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는 등 생활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단체 행사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경산시와 칠곡군 등 일부 자치단체가 집회 등 단체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돌연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나친 규제와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는데요. 경산의 확진자가 400명 이상으로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급한 조치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하다 과로로 쓰러졌던 경북 성주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어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에 이르자 오늘까지 사업장을 폐쇄하는 한편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부를 한시적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충남은 확진자 94명 중 90% 이상이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교적 잠잠했던 세종시에서도 줌바 댄스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용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세종 1명과 충남 천안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세종 확진자인 20대 여성은 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어제 확진된 강사가 일했던 이 체육시설 수강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줌바 댄스와 관련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열리기로 했던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오전 브리핑을 이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열기로 긴급 변경됐습니다. 확진 판정된 복지부 공무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어제 오후 1시까지 9일간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줌바댄스 강사인 40대 여성은 이 세종시 도담동의 한 체육시설에서 수강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도 천안처럼 이 댄스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충남 천안에선 오늘 3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추가 확진돼 이 천안 누적 확진자는 모두 86명이 됐습니다. 이 천안의 경우 줌바 댄스로 촉발된 집단 감염이 가족 간 감염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천안에서 확진된 50에서 60대 남성 3명은 이 배우자와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3명 모두 가족 내 감염 사례인데 이 가운데 2명은 가족 구성원이 줌바 댄스 수강생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줌바 댄스 집단 감염의 최초 경로를 지난달 중순 천안에서 열린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인원은 29명인데 이 중 세종과 천안, 아산에 사는 6명의 강사가 확진됐습니다. 또 대구 강사 3명과 수도권에 참석한 강사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5명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일본이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0시부터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취하는 상응 조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이 국내에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대기 요청, 사실상 격리 조치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 등과 관련해선 제1한국인의 입국 불편 등을 감안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 공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로 감염병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 실태와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일본이 한국인의 비자 효력을 정지시키고 90일간 무비자 입국 제도도 중단했습니다. 새로 비자를 발급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오는 9일 새벽 0시부터는 한국인들은 사실상 무비자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일본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심사를 까다롭게 해 신규 발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은 일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현재로선 기존에 받은 비자로 다음 달 이후엔 일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놔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대구와 청도 이외에 경산과 안동 등 경북 7개 시군에 최근 14일 안에 머문 적 있는 외국인은 당장 오늘부터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한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은 2주간 호텔이나 자택 등 일본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해야 합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사실상 강제 격리에 해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본 언론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개정한 일본 관련법에 격리 가능 대상으로 감염됐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자 일본 후생노동상은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청 사항일 뿐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일 양국의 상호 입국 제한 조치를 우려하면서 서로 화합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현재 20가지의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상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는 공동의 적이라며 모든 국가가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싸움 대신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진단 테스트에 대한 검토와 승인 신청 40건을 접수했고 현재 백신 20가지와 많은 치료제가 개발 또는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중에도 효과가 입증되면 약품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lowing down the epidemic saves lives and buys time for preparedness a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검사 방법 개선에 약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이른 가운데 특히 이란에서는 하루 사이 확진자가 1,200여 명이 늘어 전체 환자 수가 4,7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란에서 1일 기준 가장 많은 증가폭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바이러스 억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진단하고 격리하고 돌보고 모든 접촉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에 대해서 사실상의 입국 제한을 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각국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이렇게 담담해진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며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和适度的措施是可以理解的，同时有关措施不应该超出合理的限度。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여행과 교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국제보건기구 WHO의 권고와 달리 각국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밖에서 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앞서 한국은 물론 일본발 비행기 탑승자에 대해서도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역류입을 우려한 겁니다. 실제 지난 5일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 신규 환자 17명 중 15명이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입국한 역류입 환자였습니다. 共同强化口岸防控措施，加强检验检疫，减少非必要的跨境旅行。 중국 관영 매체도 대체로 일본 측의 발표를 논평 없이 사실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광둥성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와 상관없이 한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지정시설 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민 500여 명이 광둥성 정부가 제공한 차량으로 어제부터 지정 호텔에서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권영진 대구시장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신천지 대구 교인에 대한 요청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요청과 경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의 진단 조사 결과 검사를 받은 709명 중 236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양성률이 33.3%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끝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연장을 통보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분들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간은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달리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상 지난 2월 16일 마지막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장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만약 이들이 마지막 집회 후 2주가 경과했고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없이 자동 격리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도 당부와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인 확진 환자 1,199명에 대한 조사 결과 입소하겠다는 환자가 575명, 입소가 어렵다는 환자가 534명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입소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 대책본부에서는 진단의사 150여 명, 콜센터 요원 100여 명 등 300여 명 이상이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진단 소견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가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냐, 입소냐, 자가치료냐 또는 1인실이냐, 2인실이냐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방역대책 당국의 권한이지 환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이 분류 과정에서 환자들의 상황과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방역당국의 조치 결정에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환자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을 이대로 둘 경우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구를 지켜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공적 마스크 1인당 2장 판매가 어제부터 시행됐는데요. 약국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은 큰 문제 없이 작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판매에 매달린 약사들이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고 마스크를 2장으로 나눠 파는 과정에서 위생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이 필수가 됐습니다. 공문 내려와서 신분증 있으셔야 사가실 수 있어요. 약사들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사실을 입력합니다. 다른 약국에서 2장을 산 사실이 확인돼 발길을 돌린 손님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조금 막혀가지고 못 사시던데. 가족이 많은 경우는 특히 뭐 남편이 일찍 출근할 때는 당연히 한 사람밖에 못 사니까. 네, 아기 거도 지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가족관계 주면서 지금 뛰러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지금 마스크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마지막. 오늘 끝이에요. 복잡해진 마스크 판매 절차에 손님들에게 이런저런 설명까지 해줘야 하니 약국은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저희 컴퓨터 입력을 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야 되고. 약국에서는 기존의 업무와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게 약사들한테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대용량으로 받은 마스크를 2장으로 나눠 파는 과정에서 번거로움과 위생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위생장갑 등을 끼고 쪼개 팔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분간 1인 한 장 판매가 시행되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기표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여전히 곳곳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바이러스와 싸우는 병원 의료진도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병원 직원이 아닌 간병인들은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병동에 머물며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 정작 마스크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최고의 감염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서울대병원 얘기입니다. 간병사는 마스크 쓰지 않고 일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 간호사들은 일회용 보호구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용한 보호구는 즉시 폐기가 원칙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롯이 보호구밖에 없습니다. 폐기해야 보글과 PAPR 후드를 소독액으로 닦고 가스로 소독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 서울대병원은 간호사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마스크 재고와 보호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중소병원들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 의사회가 선착순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홈페이지는 마비돼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못 쓰고 진료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3시간 만에 60만 장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중단했어요. 최근 닷새 동안 공적 판매 마스크 중 의료기관에 지급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다가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우선 공급 물량을 100만 장으로 늘린다는 입장. 특히 의료계 4개 단체를 통해 공급할 계획인데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10일 안에 공문도 지금 못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해본 적도 없고 좀. 병원 내 감염은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 마스크 대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제주와 전남, 경남에 5에서 10mm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은 5mm가 채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포근할 텐데요. 그런데 포근해지자마자 바로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층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에 남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